6장 사람들을 자극하여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 나는 피트 발로를 알고 지낸 적이 있다. 발로는 개와 조랑말 쇼를 하는 사람이다. 그는 평생을 개와 조랑말을 데리고 서커스와 고개단을 따라다녔다. 나는 피트가 개들을 조련하여 연기를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좋았다. 개가 조금 나아지는 구석만 보여도 피트는 격려하고 칭찬하며 고기를 주고 또 끝없이 되풀이해서 칭찬했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동물 조련사들은 이미 몇백 년 전부터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는 궁금하다. 왜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할 때 개의 마음을 바꿀 때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상식을 사용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채찍 대신 고기를 이용하지 않을까? 비난 대신 칭찬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 약간이라도 나아지는 구석이 있다면 칭찬을 해주도록 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격려를 받으며 자신을 계속 더 나아지게 만드는 셈이다. 루이스 로스 싱싱교도소장은 싱싱교도소의 비정한 범죄자들조차도 사소한 개선에 대해 칭찬받을 때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이 장을 쓰는 동안 로스 소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수감자들의 노력에 대해 적절하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 그들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그들의 협조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재활을 촉진하는 데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싱싱교도소에 수감되어 본 적이 없다. 최소한 아직까지는 그렇다. 하지만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몇 마디 칭찬이 나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때를 떠올릴 수 있다. 당신의 삶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지 않았는가? 역사는 칭찬이라는 마법이 낳은 놀라운 예로 가득하다. 예를 들어보자. 50년 전 한 10살 난 소년이 나폴리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그를 처음 가르쳤던 선생님은 그를 낙담시켰다. 너는 노래를 부를 수 없어. 네 목소리라고 할 만한 게 없어. 덧문에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나 내고 있구나. 하지만 가난한 농부였던 엄마는 아들을 안고 칭찬하며 그가 언젠가 노래를 부를 수 있으리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그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그리고는 아들의 음악 레슨비를 저축하기 위해 맨발로 지냈다.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가 소년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 소년의 이름은 엘리코 카로스였다. 수년 전에 런던에 살고 있는 한 젊은이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를 가로막는 듯 보였다. 그는 학교에 4년밖에 다닐 수 없었다. 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감옥에 갇혔다. 젊은이는 굶주림으로 많은 날을 고통스럽게 지냈다. 나중에는 쥐가 득실거리는 창고에서 염색약 병에 샹포를 붙이는 일을 구했고, 밤에는 런던 빈민가 출신의 다른 소년 2명과 더불어 음침한 다락방에서 잠을 청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 눈에 띄어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한밤중에 몰래 나와서 첫 번째 원고를 보냈다. 보내는 이야기마다 거절당했다. 그러다 어느 운 좋은 날 작품 하나가 받아들여졌다. 사실 그는 그 작품의 대가로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한 편집자가 그를 칭찬해 주었다. 이 편집자는 그를 인정해 주었다. 그는 워낙 기쁜 나머지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지도 않은 채 거리를 쏘다녔다. 그 이야기를 발표하며 받았던 칭찬과 인정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러한 격려가 없었더라면 소년은 평생을 쥐나 득실되는 창고에서 보냈을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그 소년의 이름을 들어보았으리라. 소년의 이름은 찰스 디킨스였다. 50년 전 런던에는 포목점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소년이 있었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를 청소하고 하루에 14시간씩 고되게 일해야 했다. 힘들고 단조로운 일이어서 그 일을 좋아하려야 좋아할 수 없었다. 2년이 지난 후에 소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일어나서는 아침도 거르고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어머니를 찾아 24km를 걸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어머니에게 간청하며 울었다.
그 상점에 더 머무르더니 차라리 목숨을 끊겠다고 했다. 그리고 모교 교장 선생님에게 길고도 애절한 편지를 썼다. 상심이 커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교장 선생님은 그를 칭찬하면서 정말 똑똑해서 좀 더 훌륭한 일에 어울린다고 하고는 그에게 교사 자리를 제안했다. 이 칭찬이 그 소년의 미래를 바꾸었고 영국 문학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소년은 그 이후 77권의 책을 썼고 그를 통해서 100만 달러도 넘는 돈을 벌었다. 아마도 그의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는 타임머신을 쓴 H.G. 웰스이다. 1922년으로 돌아와 보자. 한 젊은이가 캘리포니아에서 아내를 먹여 살리려 애쓰고 있었다. 일요일마다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불렀고 이따금씩은 결혼식에서 오 약속해주세요를 불러서 $5를 벌었다. 너무도 가난해서 도심에서 살 수 없었던 그는 한 달에 $12 50센트를 내고 포도밭 한가운데 다 쓰러져가는 집을 세내어 살았다. 월세는 쌌지만 그나마도 낼 돈이 없어서 10달이나 월세가 밀렸다. 그는 월세를 갚기 위해 포도밭에서 포도를 땄다. 내게 한때는 먹을 게 포도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다. 낙심한 나머지 그는 가수 경력 따위는 포기하고 먹고 살기 위해 트럭을 팔기로 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루퍼트 휴즈가 그를 칭찬했다. 휴즈는 그에게 말했다. 위대한 가수의 소질이 있어요. 뉴욕에 와서 공부하는 게 좋겠어요. 그 젊은이는 내게 그 약간의 칭찬, 그 사소한 격려가 자신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칭찬에 고무된 그는 $2,500를 빌려서 동부로 왔다. 아마 이 사람의 이름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는 오페라 가수 로렌스 티벳이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 말해보기로 하자 만일 당신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을 고무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보물을 깨닫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문자 그대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다. 과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윌리엄 제임스의 금언을 들어보자. 이제 고인이 된 윌리엄 제임스는 하버드 대학 교수로 이제까지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였다. 우리가 잠재적으로 될 수 있는 사람에 비하면 현재의 우리는 절반밖에 깨어나지 않은 셈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자산의 극히 일부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일반화하여 말하자면 인간 개인은 자기 능력의 한계에 훨씬 못 미친 채 살아가고 있다. 개인들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 사람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그렇다. 그런데 당신이 최대한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능력 중 하나는 아마도 사람들의 잠재된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마법과 같은 능력일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기분 상하게 하지 않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은 채 그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6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약간의 발전만 있어도 칭찬하고 발전이 있을 때마다 칭찬하라.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라.